이탈리아 토리노, 모니코에 있는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한국에서 이사를 왔던 한 한국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 한국인 가족은 전단지를 만들어 마을 곳곳에 배포하기 시작했고, 한국인 가족의 첫째 딸은 마을에 있던 한 고등학교에까지 발길을 옮겼는데요. 이에 이탈리아 지역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이 가족들을 취재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국인 가족의 막내 아들은 이탈리아 남학생들과 말다툼까지 벌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토리노 모니코의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토리노 모니코에 살고 있는 카테리나 베르나르디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둘도 없는 한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 한국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싫어하기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잠깐 지냈던 시절, 기억에 안 좋은 경험들 때문이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의 직업 탓에 잠시 중국에서 지내왔어요.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살아야 하니 아는 친구도 없고 외로움에 괴로웠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로 중국인들의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집과 학교가 거리가 멀었던 탓에 학교 기숙사에서 살아야만 했는데요. 정말이지 그들은 너무나도 더러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씻을까 말까였죠. 그 때문에 여름철 함께 엘리베이터라도 타면 지독한 악취로 인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마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기도 해요. 무단횡단은 기본이고 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도무지 조용히 할 줄을 모르는 예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 사람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한국이 지금처럼 유명할 때도 아니었고 저에게 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중국인처럼 각인돼 버렸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못난 생각이었죠. 같은 아시아 사람이어도 완벽하게 다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 경험을 했던 저희 집 옆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온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들이 한국인일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날 아침 창문 밖으로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새 이웃이 누구일까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침대 옆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저의 표정은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얗지 않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 옆집에 이사 온 가족은 백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도착은 제게 충격이었고 멘붕 그 자체였죠. 중국에서의 끔찍했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 아닐지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 순간 검은 머리를 가진 한 남자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저도 모르게 쾅소리가 나도록 창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제 마음의 문도 닫아버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시아인들이 우리 옆집으로 왔다?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은 누구보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호기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옆집에 이사 왔던 검은 머리 남자아이는 제가 누구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 있죠. 저희 옆집에 이사 온 한국인들은 저희 마을에 굉장히 특별한 가게를 차렸었어요. 한국에서는 흔하다는 분식 가게라고 했는데 이 가게에서 파는 음식의 맛은 물론이고 가게를 운영하는 시스템까지도 너무 생소했던지라 온 동네가 이 가게의 존재로 떠들썩했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음식은 제가 태어나서 눈으로 본 적도 없었고 먹어본 적도 없던 낯선 음식들이었거든요. 김밥, 떡볶이, 김치전, 오뎅, 튀김 같은 음식들이었죠. 당연히 저희 마을 사람들은 저 낯선 음식들에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음식을 한 번은 사온 적이 있으셔서 집에서 먹어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저희 마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맛보다 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배달 시스템이었죠. 저희 이탈리아에는 배달 문화가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은 식재료를 사려고 주에 한 번 날을 잡아 차를 움직여 큰 마트로 가거나 식당을 찾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가족은 전단지를 만들더니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이 전단지에는 배달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 음식이 필요하면 전화만 달라던 거였어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죠. 아니 이게 가능한가? 배달이라니?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밤에도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밤이 아닌 새벽에도 배달이 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심지어 24시간 영업을 하는 가게도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배달 어플로 매장과 음식을 선택할 수 있고 결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한국인 가족으로 인해서 저희 학교까지 방송국에서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던 이유는 이 한국인 가족분들 중에 첫째 따님이 학교에 오면서였죠.
한국인 가족분들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가게를 운영하셨었고, 첫째 따님, 그러니까 이은진이라는 언니, 그리고 동생이었던 지금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준호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학교에 등교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 반에 외국인 전학생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전학 왔다는 소리에 대번에 저는 그 한국인인가 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죠. 그는 한국에서 온 이준호라는 이름을 가졌던 남자아이였어요.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요. 해봤자 그저 창문으로 눈 한 번 마주친 사이가 전부인걸요? 저는 학교에서 준호를 마주칠 때마다 준호는 우물쭈물대는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제게 뭐라고 말이라도 걸고 싶은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준호의 마음을 눈치챘지만 별로 말을 섞기 싫었기 때문에 준호와 마주칠 때면 일부러 쌩안이 지나쳐버리곤 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냥 그 친구와 조금이라도 엮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런 못된 마음을 먹었는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제게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한국인 가족이 우리 동네와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어떻게 180도 변하게 만들었는지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아주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그날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창문 바깥으로 비둘기를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우리 학교가 더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을 아우르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했다면서 학교 구성원으로 유색인종을 채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싫다기보다 굳이 상관은 없었습니다. 누가 학교에서 뭘 하건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외부인이니까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일 우리 옆집에 있는 한국인 가족 중 한 명이 학교 구성원이 된다면 그것은 말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옆집에 사는 이웃이면서 저와 같은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과 제게 치근덕댈 게 뻔하니까 말이에요. 중국인들을 대면해본 이상 그건 아주 상상만으로도 아주 끔찍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발 누구건 그 한국인 가족 중 한 사람만 아니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신은 무심하셨죠. 바로 한국인 가족분 중 첫째 따님이 우리 학교의 급식 영양사가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로부터 말이죠. 어머니께선 이웃분들을 학교에서도 볼 수 있어 좋겠다며 제게 환히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불만이 가득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학교 급식 맛이 이상해질 것이 분명하다며 어머니께 집에서 점심을 싸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싸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탈리아에선 각자 외부 음식을 포장해 와서 먹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유럽 국가 드라마나 영화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학생들이 항상 갈색 봉투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거, 거기 안에 외부 음식을 가져와서 운동장이나 학교 캠퍼스에서 먹는 모습 말입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그래요.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학교 급식이 그렇게 맛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무척 성의 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급식을 선호하지 않아요. 학생들 먹으라고 내놓은 음식임에도 만들어지지 않고 아예 냉동식품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하지만 저는 급식의 맛이 없을지언정 어찌됐든 돈을 내고 먹는 음식이니 꾸역꾸역 먹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식사야 대충 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그만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젠 정말 급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생긴 것이죠. 이탈리아인도 맛없게 만드는 급식을 한국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웃집 언니가 급식 영양사가 되고 나서 우리 학교 급식은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먼저 메뉴에는 종종 한식이 포함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영양소가 고루 배분된 식단 덕분에 더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냉동 피자나 포테이토 대신 비빔밥, 불고기와 같은 메뉴가 등장했거든요. 처음엔 모두가 거부감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한 입 먹어본 이후 학생들은 미친 듯이 숟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추가 배식을 받는 친구들도 보였어요. 선생님들은 이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라고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원래는 급식판에 감자튀김과 미지근한 우유, 빵, 케첩만이 올라왔어요. 아마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식단이겠죠? 심지어 배식도 던지듯이 대충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 급식은 도대체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식단이었습니다. 고기라던가 채소라던가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었죠. 한 번은 어떤 친구가 항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탈리아 영양사는 코웃음을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감자튀김은 감자로 만들었으니 채소이고 케첩도 토마토로 만들었으니 채소예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그냥 도시락을 싸와요. 지금 식단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당을 바로 나가버렸죠. 정말이지 학생들이 섭취할 영양소 균형 따위는 일절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한 학교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급식을 먹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된 부모님들이 나선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이를 학교 측에 항의하면 학교에선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기만 하죠. 어찌됐든 한국인 언니가 오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다 합쳐서 두세 가지 종류의 음식이 나왔는데 지금은 적어도 4-5개의 음식이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요즘은 6가지 정도의 음식을 만들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또 확실히 이전보다 고기, 기름진 음식이 덜 나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갑자기 급식이 새롭게 바뀐 게 놀랍다며 매우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새로 바뀐 학교의 급식이 미쳤다며 급식 사진을 찍어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깜짝 놀랐죠. 매일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가는 게 저도 그 식단이 가끔 나오는 특별식인 줄 알았어요. 일부러 급식 영양사가 새로 바뀌고 학교에선 여론을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가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우리 학교에 새로 왔던 한국인 영양사 언니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일주일치 준비될 음식들을 안내판에 미리 알려주었고 또 각 음식들의 영양소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몸에 이로운지까지 꼼꼼하게 적어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모든 학교가 이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양사 언니도 한국의 시스템을 그냥 접목한 것뿐이라고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과 기본 급식 구성에 가끔 디저트까지 함께 주는데 정말 디저트 나오는 날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한 번 나오니까 또 디저트가 언제 나오나 기다려지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러한 변화로 학교는 지역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몇몇 방송사에서는 저희 학교 급식을 소개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가 비교되면서 그들도 급하게 한국인 영양사를 채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한국인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분식 가게로 대박이 났고 학교는 큰 따님이었던 은진이 언니가 학교 영양사로 오면서 학교도 큰 이슈를 불러온 것이었죠. 은진이 언니는 방송국 촬영 왔던 인터뷰에서 한국처럼 여러 가지 반찬이라고 불리는 것을 메뉴에 넣는 것이 핵심인데 이 반찬들이 다양한 영양분들을 채워줄 수 있고 이건 한국에서 너무 당연한 거라면서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이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혁명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매일 같이 이런 급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부럽더군요. 게다가 이런 급식을 돈 내고 먹는 것이 아닌 모두 국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무료라는 점도 신세계였죠. 학교에선 카메라가 자주 보였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들은 앞다투어 한국식 급식을 취재하기 위해 마이크를 내밀었죠. 그도 그럴 것이 완전히 센세이션한 변화였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영양사 언니의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분식가게 역시 배달이라는 특별한 문화를 마을에 시도했으니 이 역시 지역 방송국들은 취재하기 위해서 나타났고 말 그대로 온 동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 달라졌어요.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수업 마치기 전 오늘 급식 메뉴가 무엇인지 안내판을 보고 오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돈을 내고도 급식을 잘 먹지 않아 매번 급식실이 횡비어 있었는데 이젠 꽉 차서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가 됐어요. 특히 더 먹으려고 추가 배식을 할 때 그 모습이 정말 특별했죠. 건강은 물론 맛까지 다 잡으면서 학교의 전반적인 급식 수준이 아주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급식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랐고 이 부분에 소홀했던 점이 부끄럽다고 더 노력하겠다는 공지를 띄웠죠. 학부모님들 역시 좋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더 이상 도시락을 싸주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다. 우리 아이가 전과 다르게 키도 더 큰 것 같고 건강해진 것 같다. 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학교만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한식이 급식에 나오다 보니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진 학생들이 집에 가면 같은 음식을 해달라고 했나 봅니다. 어머니들은 골머리를 앓았죠. 이 때문에 늘 옆집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분식 가게에는 학교 어머니들이 늘 찾아가 한국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배워가곤 하셨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온 동네가 다 한식에 미친 줄 알았을 정도였다니까요. 심지어 저는 한 달 내내 한식만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된장찌개부터 김치찌개, 부대찌개까지 온갖 찌개 종류는 다 먹어봤어요.
한 번은 한국식 냉동 만두에 빠져서 가끔 장을 보러 가면 냉동 만두만 10봉지를 사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때문인지 저도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군것질을 좋아하는 편이라 한국의 유명한 과자들을 많이 먹어봤어요. 그리고 한국 라면도 장난 아니게 맛있었죠. 원래 매운 걸 못 먹는 편인데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자꾸 먹다 보니 내성이 생겼는지 매운 소스를 한 봉지 다 넣어도 이젠 괜찮다니까요. 처음엔 반도 넣지 못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모두 저희 마을로 이사온 한국인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인들이 유명해진 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중국대의 기억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저와 같은 반이었으니까요. 준호는 한순간에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제 입장에선 좀 그랬죠. 솔직히 말하자면 탐탁치 않은 친구가 인기가 많아졌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준호는 매번 겸손하게 지낼 뿐 새로운 은진이 언니 덕분에 학교가 유명해지고 급식의 맛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별다르게 뽐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더 난리였거든요. 확실히 준호는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겪어보니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중국인들과는 아주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항상 깔끔하고 청결했고 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또한 늘 준호는 꾸밈없이 솔직했었고 그것도 모자라 늘 겸손한 모습을 유지했거든요. 늘 쌀쌀맞게 저는 대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친절한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점점 닫혔던 저의 마음이 열렸던 탓일까요? 아니면 분위기 때문일까요? 왜인지 학교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들을 칭찬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까워져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변화한 급식 덕분에 저는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실은 아주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무 마른 것이 심한 콤플렉스였죠. 주변 친구들을 따라서 러닝도 하고 요가와 같은 운동들도 했는데 워낙에 말랐던 터여서인지 저는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체력도 매우 약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몸매를 가진 친구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비교가 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여자도 완전 마른 체형의 사람이 비만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못지않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내색하려고 들면 오히려 넌 축복받은 줄 알아. 혹은 누구 놀리니? 이런 식의 반응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건강과 영양소를 고려해 잘 짜여진 식단을 매일 먹다 보니 전 확실히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단 자체가 건강해서 그런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체형이 좋아진다는 편에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음식만 보면 솔직히 체격과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지금은 맛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는 것에 맛이 들리기 시작했죠. 확실히 키도 컸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육체적인 변화 말고 정신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국에서의 기억 때문에 그렇게 피해만 왔던 준호와 가까워지게 된 사건을 마주했거든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는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악동이라고 불렸던 마이클을 포함한 못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곤 했죠. 마이클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말로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학교 끝나고 좀 놀자는데 싫어? 야, 그나마 나나대니까 너랑 만나준다고 하는 거야. 너 같은 게 어디 평생 남친이나 만들 수 있겠냐? 그 친구들의 놀림은 저의 외모와 제가 가끔 어눌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고 어느 날은 사물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놓거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을 건드렸다간 집까지 찾아와 저를 괴롭힐 것이 뻔했기 때문에 매번 침묵으로 응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학교가 끝난 후 저는 평소처럼 집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면서 저는 항상 긴장하곤 했죠. 그 골목은 늘 조용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어 마이클이 저를 괴롭히기에 완벽한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친구들과 함께 저를 애워쌌죠.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악랄해 보였고 저는 티내지 않았지만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제게 다가와 저를 뒤에서 껴안더니 조롱을 하기 시작했죠. 야, 좀 놀자니까? 왜 자꾸 우리를 피해? 너도 솔직히 좋잖아? 누가 널 이렇게 안아주겠냐? 마이클의 말에 친구들은 배를 잡고 깔깔 웃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마이클은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순간이었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알겠다, 조치해주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날 이후로 어떤 조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으니까요. 부모님에게도 말하지도 못했고요.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은 제 팔과 다리를 한 사람씩 잡아채기 시작했고 제 가까이에 마이클이 다가와 나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다른 친구가 제 입까지 막고 있었으니 어쩌지도 못했어요. 눈을 질끈 감았던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낯선 외침이 들렸고 눈을 뜨니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준호였죠. 준호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클과 친구들을 향해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당장 카테리나를 놔줘 라면서 소리쳤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고 늘 상냥하고 친절하기만 했던 준호의 태도는 결연했습니다. 준호의 등장으로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준호는 이미 학교에서 아주 유명 인사였으므로 준호가 누구인지 다 알았죠. 마이클 일행은 왜 네가 여기에 끼워드냐면서 별일 아니니 가라고 했지만 준호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준호는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이클과 그 친구들도 준호에게 함부로 덤비려 들지를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준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얘한테 지금 사귀자고 고백하고 있던 건데 네가 왜 끼어들어? 남의 연애사에 상관 말고 너 가던 길 그냥 가.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마이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니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카테리나 나와 사귀는 거 몰랐어? 니들이 감히 내 여자친구한테 손을 올려? 죽고 싶어? 그 말을 들은 마이클과 그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더군요. 그러더니 내 참 똑같은 고만한 놈들끼리 참 좋겠다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쯤에서 그만하고 준호로부터 구출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말이에요. 준호는 저의 눈을 보면서 괜찮니? 라며 걱정해 주었고 저는 준호의 말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준호의 품에 안겨버리고 말았었죠. 여태껏 저는 준호를 무시하고 피했는데 준호는 그동안의 일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진실된 고마움을 느꼈으며 과거에 제가 준호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시간을 후회했죠.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정말이지 더 일찍 친해졌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준호는 그저 제 이웃이자 친구일 뿐만 아니라 저의 보호자이자 저의 남친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제 행동과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건넬 수 없었지만 준호는 여자친구 대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제게 말을 걸어주었고 그렇게 준호와 저는 골목을 벗어나며 서로 집으로 가는 길 긴 대화를 나누었죠. 준호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 자신을 찾으라며 저에게 자신이 항상 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과거의 행동과 말들을 모두 사과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못된 마음을 준호에게 말하면 돌아서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준호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사실은 아버지를 통해 옆집 아저씨가 너에 대해 이야기해줘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신경 안 쓰는 듯 했지만 계속 지켜봤었다고요. 이 사건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둘도 없는 저의 친구이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되어 있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준호와 그의 가족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준호와 저는 가까워졌고 그렇게 한국인 가족분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말에 준호와 만나려고 옆집을 갔었어요. 한국인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선 저를 보고는 왔냐면서 아주 반가워하셨습니다. 정말 인자한 미소로 웃으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요리 솜씨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주머님의 솜씨를 지금 우리 학교 영양사로 있는 은진이 언니가 그대로 학교에까지 전파하고 있는 거구나 싶을 정도였죠. 이제 그 한국인 가족은 단순히 옆집 사람들이 아니라 저의 진정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선 싫다고 피하던 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모습을 보곤 놀라워하셨죠.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유럽인들은 나라가 달라도 성향이나 성격, 습성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난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준호를 비롯해서 은진이 언니와도 많이 친해져서 자주 놀러도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문화에 대해 많은 것들을 공부했죠. K-팝은 물론이고 전통 문화와 전통 음식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도 접했습니다. 하루는 한국 영화를 몰아보느라 늦게 자서 어머니께 혼난 날도 있을 정도예요. 최근에는 은진이 언니한테 음식을 배우면서 직접 한식을 만드는 것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선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며 매번 잔소리하셨지만
그러면서도 바뀐 저의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은 듯 보이셨어요. 아버지는 살다 살다 우리 딸이 만든 요리를 먹어보게 될 줄 몰랐다며 호탕하게 웃어 보이셨죠. 저는 매일매일을 즐기게 되었으며 준호와 함께하는 등하굣길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점심시간과 등하교 시간은 이제 제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카테리나가 아니라 완전 다시 태어났죠. 한국인 가족 덕분에 제 삶은 전보다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쑥스러운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사연을 적는 김에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인 가족들 덕분에 제 삶에 많은 것이 변했으며 한국인 가족분들의 등장으로 우리 마을과 학교에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어 더 활발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하니까요. 방학이 오면 저는 준호와 함께 한국을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그날이 빨리 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가족분들의 등장으로 정말 마을에 큰 변화가 있었네요. 사실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문화들로 느끼고 있다더라고요. 배달도 그렇고 아이들 영양에 맞는 급식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여하튼 사연 보내주신 카테리나 베르나르디 씨의 사연 정말 감사드리고 멋진 한국인 남자친구 생기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그리고 새로 오신 서수연 아나운서분께서 응원의 댓글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요.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